있어. 자, 두 번째 우리 용해도를 보도록 할게. 그치? 일단은 용해도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녹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액의 종류가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이렇게 나눠지고,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해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용매와 용질의 종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용해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기체 용해도를 또 얘기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소개하는 대로 해볼게. 용해와 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이제 물에다가, 그치?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거야, 그치? 근데 물에다가 설탕을 녹일 수도 있고, 기름에다가 설탕을 녹일 수도 있고, 기름에다 소금을 녹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녹일 수 있는 물질, 이거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얘네들을 용매라고 불러요. 용매. 오케이? 용매라고 부르고, 무언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한다? 그치? 용질이라고 불러요. 용질. 그러면 얘네들이 섞인 이 녀석, 그치? 용매와 용질이 섞인 이 친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물은 용매, 소금은 용질, 그리고 마지막 소금물은 뭐가 된다?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일반적인 말들을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설탕물이다, 그럼 설탕물을 뭐라고 불러? 용액. 설탕을 뭐라고 불러? 용질. 물을 뭐라고 불러? 용매. 그렇게 부르면 돼. 설탕 기름이 있어. 자, 그럼 용매가 뭐가 되는 거야? 기름. 그치? 용질은 뭐가 되는 거야? 설탕. 설탕 기름은 용액. 그렇게 부르면 된다. 되니? 그렇게 부르면 되겠어. 이제 용어가 나오기 위해서 용매하고 용질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용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치? 그런데 이런 용액의 종류에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치? 어떤 스타일? 소금이 이빠이 녹았어요. 일본만 쓰면 안 되는데. 자,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소금이 녹지 않는 상태가 있겠지. 녹이다 보면. 그치? 더 이상 커피도 타다 보면 아무리 타도 안 녹을 때가 있잖아. 그치? 어느 순간에. 덩어리가 안 녹을 때. 그때를 포화됐다. 꽉 찼다. 그러면 포화되지 않았다는 뭐라고 그러겠어? 불. 비포화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는 불포화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 오케이? 그래서 포화 용액하고 불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엄청 진한, 가장 진한 용액인 거고, 이걸로 치면 엄청 이제 싱거운 용액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최대로 녹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는 좀 더 많이 녹고 찬물에 좀 덜 녹잖아, 보통의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좀씩 달라지겠지. 자, 그렇다면 이 용해도라는 거는 왜 배우느냐? 바로 이 포화용액이 있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자, 용해도는 종이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뭐라고? 용매 몇 그램?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을 용해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물이 있어, 그치? 물이 몇 그램? 물 100g에, 그치? 소금이 최대한 얼마큼 녹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야. 물 100g에 소금이 최대. 근데 조심할 거는 소금이랑 합친 게 100g인 게 아니라 그냥 물 100g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소금하고 물하고 합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해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지금 물질의 특성이 되니까 배우겠지 우리가. 그치? 아까 밀도, 용해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치? 그러니까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네. 지금 보니까 뭐라고? 용매가 뭔지, 그치? 당연하겠지. 물이냐, 기름이냐, 그치? 용질이 뭔지, 설탕이냐, 소금이냐,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온도가 있어.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용해도에 영향을 준다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질이 우리는 지금 뭐만 배웠어? 선생님이랑 할 때는 고체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서 가르친 거야, 쌤이. 그치? 그렇지만 사이다를 생각해봐. 거기에 설탕만 녹아 있니?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지, 그치? 액체. 기체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기체도 용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3번에 이제 고체 용해도로 가도록 할게요. 3번 고체의 용해도. 이 고체 용해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용해도를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용해도 곡선이 나오지.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그다음 황산구리 2,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애들이 쭉 나와. 그래서 용해도 커브가 전부 다 좀 다 다르지, 물질마다. 그치? 그래서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다. 그러니까 저기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냉각되는 석출의 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저기서 뭐를 하나 볼 거냐면 질산칼륨 하나를 볼 거야. 자, X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온도가 써 있지. 지금 온도가 0도에서 100도씨에서 여기가 온도야. 여러 개가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용해도지. 용해도. 근데 질산칼륨 커브가 지금 무슨 색깔이니? 거기서 파란색 커브. 그래서 파란색 커브가 좀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이제 숫자를 몇 개 읽어보면 눈에 띄는 게 지금 만약에 이제 20도씨라고 하면 한 35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 여기 20도씨일 때 35g 정도 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만약에 20도씨야 지금.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30g의 염화칼륨을 녹였어. 얘 이름은 염화칼륨. 화학식은 KCl, 이렇게 KCl. 염화칼륨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20도씨인데, 봐봐. 여기서 잘 봐봐. 20도씨인데 만약에 한 30g 정도 녹였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포화 용액이야, 불포화 용액이야? 불포화지. 왜냐면 물 100g에 35g만큼 녹일 수 있는데 30g만 지금 녹인 상태니까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돼? 그러니까 버스로 치면은 버스가 35명을 태울 수 있는데 30명만 태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덜 찼지? 그런데 언제까지 채울 수 있다? 얘가 35명이 될 때까지 채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버스는 어떤 버스야? 온도가 올라가면 탈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희한한 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온도가 거기 보면 비교할 만한 게 80은 너무 많은데 80 한번 볼까? 80 보면 뭐라고 돼 있지? 80이면 끝까지 가 있지? 180명이 탈 수 있어, 갑자기.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20도씨에서 포화 용액이다 하더라도 온도를 올려버리면 무슨 용액이 되는 거야?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버스는 갑자기 18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로 변했기 때문에 그 중에 35명만 탔으니까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이 2선 밑으로 찍히면 전부 다 불포화 용액이라는 거지. 2선 위로 가면은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 나중에 배울 거야. 2선에 있으면 포화 용액. 오케이? 그러니까 포화 용액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거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선생님이 80도씨에 염화칼륨을 포화용액을 만들었어. 180g을 녹였다는 얘기지, 염화칼륨을. 그치?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식혔어. 그러면 염화칼륨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 얼마나 나오겠어? 이만큼 애들이 내려야 돼, 그치? 버스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180명이 탈 수 있는 버스에서 35명이 타는 버스를 쪼그라드는 거야. 그럼 몇 명이 내려야 돼요? 145g이 석출이 되겠지, 거꾸로. 그치? 못 녹고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석출을 할 때는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심한 애들이 좀 편하겠지. 평평한 애들은 뭐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일 평평한 애가 누구냐면 염화 나트륨 베스. 초록색 거시기가 없으니까 그냥 노란색으로 긋도록 할게. 염화 같은 경우에는 20도씨일 때는 염화 칼륨하고 거의 비슷하다가 80도씨가 되면 50g 정도 됐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그치? 여기가 얘는 한 50g 정도가 되면 이게 염화 되게 비슷하지만 나트륨은 이렇게 되지. 얘 이름은 NaCN 됐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80도에서 포화용액을 만든다 하더라도 몇 g밖에 안 나와 시키면 이만큼 나오겠지, 그치? 60에서 35 되니까 한 15g 정도가 나오겠지, 그치? 지금 기준이 몇 g이야? 물? 지금 기준이 물 100g이야. 물 100g.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145g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물을 50g 갖고 실험을 했으면 반만 나오겠지? 그치? 100g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 200g이면 2배가 되겠지? 돼? 그러니까 용매의 양이 얼마인지를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는 물 100g을 기준으로 만든 표니까. 돼? 그래서 이 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은 막 그렇게 되게 심오하진 않지만 실수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용질의 섭출량,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얘가 뭐다? 용질의 섭출량이 이제 용질의 섭출량이 됩니다. 섭출량.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우리 2단원 목표야. 그래서 계산만 해내면 우리는 클리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기체 용해도가 있어요. 기체도 녹아요? 녹습니다. 근데 기체 용해도는 좀 특이해. 왜? 고체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애들이 많이 녹잖아, 지금 보면. 그치? 근데 기체는 생각해봐.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빼가지고 뜨뜻하게 하면 김이 나와, 안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와. 왜?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해. 그러니까 온도 높으면 잘 못 녹아, 기체들은.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아. 그런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왼쪽에 온도하고 관련돼서 온도가 A랑 B가 있는데 온도가 높은 쪽 기포 발생량이 어디가 더 많다? B가 더 많다. 그러니까 못 녹았다는 뜻이야. 기포가 발생했다는 건 녹았다는 게 거꾸로 속출되는 거지, 기체 입장에서는. 그치?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누가 더 높은 거냐,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낮은 녀석이 더 높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이를 뻐끔뻐끔 하는 이유가 뭐다? 용해도가 낮아져서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라고 하지. 용존산소량이 줄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그 산소를 못 채우는 거지.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나오지.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따면 압력이 줄지. 압력이 줄니까 애들이 또 뽀글뽀글 나오지.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압력이 크면 기포 발생량이 B가 더 많다는 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거지. 그래서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다시 정리해보자. 사실은 이것도 뭐 그래프를 줄 수가 있는데 용도, 용해도지. 중요하니까 잠깐 봐봐.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가 있으면, 기체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다? 첫 번째 내용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하고는 어떻게 된다? 온도하고 반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야, 간단한 얘기. 그렇지만 이제 느낌적으로 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보면, 기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만약에 이 공간에 만약에 기체 분자가 4개가 들어있잖아. 4개가 들어있잖아. 근데 기체 부피를 만약에 2배로 하면 8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부피하고 여기에는 알갱이 개수가 비례하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거든. 근데 이런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얘네 이렇게 8개로 돼 있는데 내가 압력을 줬어. 압력을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지. 8개. 그치?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용매에다가 녹이잖아? 그러면은 용매는 얘를 뭘로 인식을 하냐면 이만큼 부피를 녹여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콤팩트하게 있으면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그냥 녹이는 거야. 네? 공간 자체를 녹이니까 압력이 커지면 이제 압력이 지금 2배가 된 거거든. 그치? 왜냐면 알갱이가 지금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꾹꾹 눌러 담았다는 거잖아. 꾹꾹 눌러 담은 만큼 그대로 녹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4분자 녹일 거를 8분자를 녹이게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더 많은 애들을 녹이는 거지.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부피가 이렇게 2배가 커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이 됐다고 치면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부피만큼만 결국에는 또 똑같이 녹겠지. 같은 부피만 녹일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높으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부피만 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만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에는 뭐다?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비례한다. 근데 이 온도에 반비례하다는 걸 애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내가 가르쳐보면. 왜? 이 고체하고 좀 모순되잖아. 고체는 막 뜨거운 물에 뭐 커피가 잘 녹는데 기체는 그 반대라는 거지. 찬물에 더 잘 녹는다. 찬물에 더 잘 녹는다. 이 결론만 잘 알아두면 돼. 그래서 콜라 얘기 나오는 것도 뚜껑을 따면 왜 김이 나오니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71페이지 문제 풀어보자, 우리.